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입니다.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Z7원 단일 트림으로서 가격은 36%나 오른 7,279만원인데요. 이는 동일 포지션의 경쟁 차량보다 확실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근데 초도 수입 물량은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해요. 신형 콜로라도의 인기 견적을 살펴보면 Z7원 X 에디션에 테크놀로지 팩을 추가해서 7,734만원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이 구성에 썬루프까지 추가된 사양으로서 LED 블랙 보타이와 같은 드레스업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서라운드 뷰 비전 카메라 같은 편의 장비까지 확실히 든든해지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포드 레인저 랩터나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구매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Z7원 X 에디션을 뺀 7,564만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신형 콜로라도는 기본 디자인에서 이미 충분한 포스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을 살펴보면 먼저 전면부는 헤드램프 사이즈가 축소되면서 좀 더 슬림하게 다듬어졌고요. 램프 광원도 기존 할로겐에서 LED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듀얼 포트 라디에이터 그릴은 디테일이 추가되면서 세련돼졌고요. 여기에 X 에디션 추가 시에 LED 블랙 보타이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범퍼도 각을 세워서 러기드해졌고요. 하단의 견인고리로 포인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은 북미 기준이라서 짧은 게 들어가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측면부는 블랙 사이드 미러로 모던한 느낌이고요. 휀다도 블랙 클래딩으로서 파손 및 스크래치에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드 스텝은 옵션이에요. 휠은 기본 18인치에 테크놀로지 패키지 추가 시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올 터레인 타입으로 온 오프로드 겸용입니다. 참고로 유지비는 연간 468만원으로서 이는 경쟁차 중에서도 많이 드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지 리프트 앤 로어 테일게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편입니다. 용량은 1186리터로 구형 대비 16리터가 늘어났고요. 손상과 부식에 강한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 마감으로 활용성도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적재함 조명과 뒷자리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리어 슬라이딩 글라스, 220V 파워 아울렛, 추가 수납 공간인 스토어 플렉스 테일게이트 등 픽업형 옵션들도 추가가 되었어요. 또한 적재함에 올라갈 때에는 코너 스텝이나 적재함 그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리어램프의 미딩은 LED지만 제등동은 전구가 들어가고요. 방향지 제등도 빨간색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콜로라도의 실내 컬러는 젯 블랙, 아드레날린 레드 포인트 단일이고요. 전반적으로 포인트 레드가 강렬한 느낌입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은 4 스포크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최신 스타일로 예쁘게 다듬었고요. 좌측에 있는 에이다스 버튼으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구형엔 없었어요. 다음으로 계기판도 아날로그 타입에서 11인치 디지털 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인포테인먼트는 11.3인치로서 원격 시동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온스타와 무선 카플레이, 오프로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그리고 서라운드 뷰 비전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아래쪽 공조는 물리 버튼 타입으로 직관성이 좋았고요. 송풍 시스템이 이렇게 건반식으로 주행 중에 누르기가 편했습니다. 기어는 스틱 타입으로 차량 이미지답게 절도 있는 조작감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지만 오토 홀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룸 램프도 전구 방식이에요. 2열은 구형 대비 전장과 전폭, 전고와 휠베이스가 모두 커졌습니다. 이는 렉스턴 스포츠칸 대비론 전장과 휠베이스, 포드 레인저 대비론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큰 수준이고요. 지프 글래디에이터 대비해선 전반적으로 살짝은 작은 편입니다. 2열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한 뼘, 최소 레그룸은 손날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착자감은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픽업 트럭 특성상 등받이가 조금 세워져 있어서 장거리는 다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시트 아래에는 이렇게 보조 수납 공간도 있고요. 에어벤트와 USB 포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짠! 신형 콜로라도를 시승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 제가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 있는데요. 여기서 오프로드 모드를 지금 실행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연동이 되어서 피치라든지 롤 아니면은 이렇게 G포스 그리고 스티어링의 각도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험지를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랜딩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 오프로드 가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드 메뉴로 바꾸고, 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견인 운반, 오프로드, 험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구동력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고 약간의 노면이 안 좋은 상태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리어 카메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진짜 오프로드를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리어 뷰까지 볼 수 있거든요. 하부 언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큰 돌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갈 수가 있고요. 또한 디퍼렌셜 락 장치도 들어가 있어서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가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긴 하지만 뭐 언덕길이라든지 내리막길이 없기 때문에 피치라든지 롤이 크게 발생이 되지는 않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스티어링의 각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현재 저는 2륜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구동력을 보완하고 싶어 그럴 때에는 오토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4륜 하이 모드로 바꾸면 됩니다. 현재 저는 오토 4륜 구동으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이랬을 때 4바퀴의 접지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그래서 약간 엑셀링 해볼게요. 오, 야, 구동력이 확실히 2륜으로 갈 때보다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또 계기판은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온도계와 냉각수 등등을 그래프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울어져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G포스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요. 이런 모니터링 창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프로드를 갔을 때 좀 더 든든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풀 사이즈가 아니긴 하지만 국내에서 꽤 큰 편에 속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웬만한 SUV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지는데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카니발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단의 지붕은 다 보이는 정도고요. 시야가 좀 시원시원해서 그런지 오히려 운전이 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프레임 바디의 픽업 트럭을 타면 웬만해서는 승차감이 편하다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3세대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도시명 SUV, CUV에 가까운 스타일로 하체가 굉장히 컴포트하고 부드럽습니다. 현재 저는 18인치가 아닌 20인치 휠이 껴져 있는 콜로라도를 시승 중인데요. 참고로 기본 트림, 아무런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이 된 콜로라도를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편평비가 18인치에 비해서 조금 더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승차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긋나긋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도로 크랙이 있고 자꾸 두둥두둥 거리잖아요. 반복적으로 도로가 약간 깨져 있는 구간인데요. 요랬을 때 소음으로는 살짝 들리긴 하지만 노면의 홈이라든지 충격 같은 경우는 운전자에게 크게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체의 서스펜션 방식이 상당히 좀 고급화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픽업 트럭은 일상용으로 타고 다니기에 약간의 운전 피로도가 다소 있는 편에 속했는데, 신형 콜로라도는 그냥 도심형 SUV처럼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이렇게 빨리판 구간을 가더라도 전혀 진동으로 느낄 새가 없습니다. 정말 편안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로 내려볼게요. 다시 윈도우로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픽업 트럭이 이렇게 조용하고 고급스러운가요? 야, 제가 타봤었던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 중에서는 승차감도 가장 좋고 실내 정숙도도 상당히 정숙한 편입니다. 오, 의외의 만족도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풍절음이 조금 들리기는 하지만 이 하부 소음 있잖아요. 로드 노이즈가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럼 별로 안 들리죠. 참고로 뭐 액티브 로드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정속도가 요 정도이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이 신형 콜로라도 자체가 실내 정속도가 좋아서 그런지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집안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소형하고 뭐 준대형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냥 콜로라도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의외의 매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참고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약간 다운사이징이 되었습니다. 기존은 3.6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4기통의 2.7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션은 하이드라매틱 젠2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보여드렸지만 따로 스포츠 모드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기본부터 출중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쭉, 바로 터빈이 샥 돌면서 미친 듯한 엔진음과 함께 가속이 방금 변속되는 거 들으셨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괴물 같은데요? 잘 나가주긴 하는데 엔진 사운드가 뭐라 그럴까, 고성능하고는 약간 색채감이 다릅니다. 좀 무섭게 돌진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쭉 밟았을 때 금방 터보 차저가 샥 돌아가주면서 이 2.1톤이 넘는 공차 중량을 어마무시하게 금방 구동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엑셀링 해볼게요. 우왕하고 터보 차저가 금방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차체를 금방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엑셀링을 했을 때 이 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이 가속감이 되게 경쾌해요. 상당히 경쾌합니다. 근데 이 엔진음은 개인적으로 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사운드인 것 같아요.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314마력의 5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형 V6 가솔린 엔진과 비교했을 때 마력 토크 모두 상승되었는데요. 다운사이징이 가지고 있는 칼칼한 엔진음으로 바뀐 거에 비하면은 크게 가속감의 차이는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을 해봐도 와, 이렇게 무겁고 큰 차체를 금방금방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와, 근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따로 스포츠 모드가 있지는 않지만 엑셀 가감속만으로 뭔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도 있고 편안하고 세이프티한 주행을 할 수도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언밸런스하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보통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는 차량들은 되게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뭔가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 많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형 콜로라도도 비슷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 다운사이징이 된 2.7 가솔린 터보 엔진은 좀 더 경쾌하면서도 화끈한 맛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토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흡사 제가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토크감이 가솔린 터보 엔진 중에서도 되게 경쾌하고 날렵한 것 같아요. 정말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턴 존에 왔기 때문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언더바디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켜둔 상태예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살짝 후진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전장이 5.4m가 조금 넘습니다. 되게 크죠? 그리고 조향 기어비도 일반적인 코너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방금처럼 좁은 유턴 구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유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콜로라도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참고로 이 구동력은 4륜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오, 야, 근데 이게 하체가 약간 컴포트해서 그런지 코너에서는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약간 핸들을 세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5.4m가 넘는 엄청난 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탈출하는 능력은 비교적 준수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동력을 4륜 오토 모드로 해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전후 구동력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어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없이 정직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볼게요. 이게 차가 너무 길어서 그런지 약간의 롤링과 함께 피칭이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리어가 조금 반박자 늦게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세 제어 능력은 픽업 트럭 치고는 출중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어가 반박자 늦게 따라오긴 하지만 그립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접지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다시 한번 급조양 해볼게요. 조향했을 때 핸들을 트는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 제어 능력은 뛰어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형 차주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할 만한 옵션일 것 같은데요.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버튼 시동도 없었고 막 열쇠로 돌리는 형식의 뭔가 전자 개입이 별로 없는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신형부터는 다른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좌측의 스티어링의 리모컨으로 그냥 버튼 몇 개만 클릭하면 돼요. 버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세팅 한 번만으로 속도를 1km 단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 보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차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경고음으로 삐비빅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이프티한 주행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형 콜로라도는 가감속과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잘 해주고 있긴 하지만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의 능력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핸들을 꽉 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거는 살짝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 지금 차가 껴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속되는 게 막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아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짐칸에 적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콜로라도는 견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대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캠핑카 같은 것들을 견인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피견인차를 달았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게 되면은 좀 안전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대비해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콜로라도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1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막히는 도로 4, 고속도로 6, 요 정도 주행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현재 7.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못 나오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4륜 구동, 그러니까 오토 모드로 다니긴 했지만 4륜 구동으로 다녀서 그런지 공인 연비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2륜 하이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륜으로 바꿔둔 상태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구동력이 4바퀴가 아닌 2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콜로라도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볼게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노면의 상태를 좀 다이렉트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열에서 직접 운전하면서 이 신형 콜로라도는 승차감이 정말 편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2열은 편안하다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등받이가 좀 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건 아니고 이게 다 눕혀진 형태입니다. 따로 리클라이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한 지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희한하게 휠베이스 중간에 있는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평평한 평지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뭔가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콜로라도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콜로라도의 에어백은 총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 및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높은 가격 인상률과 낮은 연비, 빨간색 방향 지시 등의 시인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콜로라도 풀체인지 어땠냐? 일단 가격은 비쌉니다. 다만 프레임 바디치고 승차감은 정말 좋았는데요. 또한 예뻐진 디자인에 편의 옵션의 대거 추가로 운전 피로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토홀드와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의 부재, 우리나라에선 거의 필수인 옵션인데 요게 빠진 거는 살짝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레저용으로는 최고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